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 진짜. 힘들어요. 다리 근육을 정말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때 잘.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 코치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비욘디 운동상담소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코치님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뱃살과 체중 관리를 위한 운동입니다. 네네. 먼저 관련해서 세 분이 좀 비슷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코치님의 솔루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장은서님께서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뱃살 빼는 운동을 알려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네네. 아마 좀 비슷한 사연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요, 이성님 사연인데요. 출산 후 뱃살이 잘 안 빠집니다. 지금 출산한 지 11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 매우 맑음님 사연인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퇴근길에 집에 들르기 전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당뇨인을 위한 데일리 운동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체중 관리 그리고 좀 뱃살 관리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중 관리를 위한 운동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살이 찌는 원인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살이 찌는 원인을 크게 나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겠죠. 늘 해오던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노화에 따른 그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기초 체력이 이제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출산 후에 배가 나오는 거, 피부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거나 네.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 복막을 잡아주는 운동을 통해서 복막의 원래 탄성을 회복하셔야 이게 들어가고. 저도 지금 출산한 지 13개월이 됐는데 근데 굉장히 잘. 근데 제가 몸무게는 돌아왔는데 이 배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 이거 3일 운동하는 거는 3일 동안 뭐 식사를 조절하는 건 가능할 거야 아마. 근데 너 이거 1년 할 수 있어? 5년 할 수 있어? 10년 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그렇게까지는 네, 그거를 지속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요요도 줄일 수 있고, 참은 건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안 먹고 어떻게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폭발해서 언젠가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없는 시점에서 터지면 그때 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 고대 그 그리스 수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충분한 조건의 지렛대만 있다면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때 충분한 지렛대는 뭐가 될까요? 식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 충분한 지렛대는 강한 동기, 하고자 하는 의지, 이 실천 능력, 그 어떤 것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제일 거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걸 건드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하기 쉬운 거. 근데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내가 제일 하기 어려운 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도 그것이 결국 심폐운동이 되고 근력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 분의 사연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이제부터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동작을 좀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보통 제가 준비 운동을 시켜보면 준비 운동에서 이미 본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무슨 준비 운동이죠? 저는 준비 운동이라는 말보다는 순환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환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근육, 심폐가 동시에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준비 운동이 할 시간이 없으면 운동하지 마라.
그만큼 준비 운동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준비 운동 뭐 대충 하는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제자리 걷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제자리 걷기인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크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 전체를 다 이 골반까지 쓸 수 있는 이때 보통 많이 기우뚱기우뚱 거리시고 네, 이것도 힘든데요?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래서 더 무릎을 더 크게 올리는데 네. 지금 올리실 때 보면은 드는 발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내리는 발에 집중하고 계세요? 드는 발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키가 뭐냐면 네. 딛는 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버티는 발이요? 네, 지지하는 다리. 그래서 지지하는 다리가 힘이 있잖아요. 그럼 네. 잘 들려요. 아, 그렇구나. 다시 지지하는 해볼게요. 다리가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발 보행이라는 거, 걷기라는 거, 서는 거 이런 거 다 뭐냐면 지지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이렇게 크게 제자리 걸음 딛는 것만 정확하게 잘 딛고 제자리 걸음 하셔도 발바닥부터 발가락, 그다음에 무릎 관절, 고관절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중심을 잡다 보니까 코어 근육도 써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벌써 힘들어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네. 이게 쉬운 동작이긴 하지만 굉장히 운동 효과가 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제자리 네. 크게 걷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딛는 다리에 힘을 네. 쓰셔라. 좀 중심을 좀 그렇죠. 잡는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하면서 자기 중심을 갖고 네. 그렇죠. 자기가 뭐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네. 위치를 센서링하면서 네. 디딜 때 무릎이 전체적으로 고관절이 다 펴질 수 있게. 네.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여러분. 힘듭니다. 네. 네, 거짓말이에요. 아니, 힘들어요. 진짜. 다리 근육을 정말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때 잘 그렇죠. 하면 좀 힘쓰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내전근. 우리 몸의 혈관은요 네.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서해부 쪽에 혈관, 림프, 신경 이런 게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 허벅지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다시 완전히 서주시고 네. 다시 충분히 늘려주고 완전히 서 계시고 이때 허리를 네.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하게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사람 특성상.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숙이셔도 돼요. 허리는 좀 편하게 해도. 네. 그렇죠.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텐션이 충분히 느껴지고 발바닥은 지면이 잘 안정돼 있고 지면을 꾹 누르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주는 네. 느낌. 체중이 하체 쪽으로 쫙 쏠리는 느낌. 안정된 느낌. 그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일정하게 호흡을 하시면 돼요. 언제 들이마세요, 언제 내쉬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숨을 참지만 마세요. 내가 몸이 그냥 숨 쉬고 싶을 때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쉬워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요. 자, 됐어요. 자, 네. 이제 한 가지 테스트 해볼 건데요. 네. 다시 맨 처음 동작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우시고. 어머. 네, 다리가 네. 가벼워집니다. 오. 그리고 되게 편해지고 수월해져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가 전에 했던 운동이 다음 운동이 이렇게 계속 그 전의 운동에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네. 분명히 다음 동작을 했어. 그럼 전 동작을 했을 때 분명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다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작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돼 네네.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다리를 뒤로 길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그렇죠. 그럼 또 길게 빼주시고. 반대발? 번갈아 네. 가시면서. 그 다음에 툭 일어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면서. 네. 그렇죠. 다시 쭉 밀어내시고. 네. 그렇죠.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상체를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너무 숙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골반에 내 상체를 그냥 얹어놨다는 느낌. 그러니까 골반에 중심이 가 있게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안하시면은 뭐 잡고 하셔도 되고. 그렇죠. 와. 그리고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어우,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점점 더 좋아져요. 아니 근데 벌써 다리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힘이 생기죠.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육이 정리가 네. 되면서 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 없이 바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다치시죠.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한 네.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다리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뒤쪽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또 뻣뻣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냥 갈 수 있는 아이고, 만큼 아이고, 마시고 아이고. 무릎도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 다시 올라오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다라고 느꼈을 때는요. 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아. 그걸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갔다가 네. 너무 땡겨 그러면 올라오세요. 아, 네, 한번 순환이기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네. 다시 한번 쭉 내려가시고 다시 쭉 올라오세요. 그렇죠. 호흡을 편안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참지만 마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려가지실 거야 아마. 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몸 전체를 발바닥부터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 다 연결시키면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뒤에, 그다음에 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동작이 어렵고 어떤 동작이 좀 수월하지 않고 좀 타이트하고 힘이 없고 이거 느끼실 수 있죠. 아.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속 보완하시면 돼요. 아. 지금 하신 게 보면 다 있는 게 뭐냐면 한발석이 다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스쿼트 동작 들어가 있죠. 아. 런지 동작 들어가 있죠. 네. 데드리프트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 하는 동작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네. 운동이 돼요. 특히 이제 뱃살, 체중 관리를 위한 분들이라면 이런 네, 준비 그냥 쉽게 운동이 쉽게 계속. 정말 중요하고 이걸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솔직히 저는 몇 분이라기보다도 네. 본인이 좀 충분하게 순환이 됐다는 느낌, 네, 숨이 네. 좀 차고 근육이 조금 더 힘이 잘 잡혀 있고 정돈돼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좋지 막 혹사해서 막 근육 아. 통증이 있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강력한 운동을 단기간 딱 하는 것보다 네네네. 이런 어떤 준비 운동, 순환 운동을 좀 꾸준하게 매일매일 좀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해주시는 게 해주시면 이거는 중요하다는 결국 여기서 머무르려고 말씀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네. 좀 더 강도를 높여도 내 네.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무조건 최고다가 아니라 이 운동을 필히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운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4가지 정도를 알려주셨는데 네. 세트 같은 것도 그냥 자기 맞춰서 진행하면 되나요? 네, 보통 뭐 20번 네. 또 30번 이거는 아, 그렇게 네. 무리가 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호흡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힘드세요. 그럼 한 뭐 힘드시면 10번 하고 쉬셔도 되고 20번 하셔도 되고 30번 하고 쉬셔도 되고 쉬셨다가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고 한 번만 했더니 더 힘들어 그럼 그만하셔도 되고 대신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이게 늘어요. 아, 이것도 강도도 늘고 그럼요, 횟수도 늘어요. 는다. 늘게 됩니다. 네. 진짜 말씀 주신 동작이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네. 열심히 또 꾸준히 해보면서 네. 뱃살 체중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1편 체중 관리와 뱃살 관리를 위한 운동법을 알아봤습니다.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네, 좀 힘드실 거예요. 와, 이거 자, 진짜 힘들어요. 내려가서 네. 오래 버티시면 힘드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사연을 먼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허리와 무릎 통증 관리 운동입니다. 이거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바로 사연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재활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에 당뇨가 있고 하지정맥류의 허리 디스크 질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좀 복합적으로 있은 상태이신데 작년에 저희 그 용태 PD님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좀 같이 보시면서 운동을 하셨나 봐요. 8kg을 좀 감량을 하셨는데 현재는 플랭크와 스쿼트만 지금 하시는 중인데 스쿼트를 많이 하는 날에는 무릎이 좀 많이 뻐근하시다고 지금 증상을 말씀 주셨고 아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좀 무리가 안 되는 동작을 중심으로 좀 온몸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 허리 통증 그러면 우리가 보통 허리 강화 이걸 생각하기 쉽거든요. 제가 체크해보면 하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하체로 실는 게 아니라 다 허리에 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 그러면 항상 어떤 거 생각하세요? 뭔가 이렇게 꼿꼿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펴고 꼿꼿하게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복부의 힘으로 세워야 되는데 보통 허리의 힘으로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복부의 힘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오히려 허리의 힘으로 세우다 보니까 허리를 좀 과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분이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허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허리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문제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다리가 지금 현재 잘 기능하고 있는가, 힘은 잘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체중을 발바닥으로 하체로 잘 지지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욕창을 안 생기게 하려고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지게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시간에 한 번씩 꼭 움직이세요라고.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근육을 써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근육을 잘 안 써주게 되면 근육이 계속 긴장한 상태에 있거나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더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하체 중심을 잡아가는 운동들 그런 것도 몇 가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플랭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조금 제가 정말 플랭크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거를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에 대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좀 운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배워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네.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운동법을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하체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리 주변에, 다리 주변의 기능을 위한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부터 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 뱃살 뺄 때 배웠을 거예요. 순환 운동. 네. 네, 그 동작이 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본. 네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제자리 네. 걸음 하는 거 한번 네. 해보실게요. 지금 한번 해보셨지만, 네. 자, 이렇게. 오, 저보다 많이 좋아하시네요. 이게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중심을 잘 보시고, 네네. 발바닥부터 발가락 전부 다 쓰시고, 네. 무릎도 많이 접고, 고관절도 많이 접고. 네. 그렇죠. 요거 먼저 해주시고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보면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시고 허리에 과 긴장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과긴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푸는 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허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허리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제일 불편한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움직여지는 걸 내가 느끼려고.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숙여볼게요. 천천히. 이렇게요? 네. 이때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체중이 머리 쪽으로 많이 쏠린 거거든요. 느껴지세요? 네. 네, 이거를 엉덩이 쪽으로 살짝 밀어볼게요. 그리고 더 숙여볼게요. 그러면 엉덩이하고 허리 쪽으로 더 텐션이 많이 가는 거 느껴지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세요. 그렇죠. 잠깐 기다리시고 호흡하시고 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네. 그 다음에 한번 엉덩이를 쭉 그냥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으면서 그냥 숙여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의 긴장을 빼면서 다리는 힘이 들어가게. 느껴지세요? 네. 오케이, 또 일어나시고. 우와. 네, 좀 힘드실 거예요. 우와, 이거 자, 진짜 힘들어요. 내려가서 네. 오래 버티시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힘들다 싶으면 그냥 올라오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더 버티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힘들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세들을 할 때 조금 이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의자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앉아보세요. 아, 엉덩이를 붙이나요? 네, 그냥 네. 앉아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충분히 넓혀서 네. 그다음에 상체를 그냥 숙여서 일어나 보세요. 쭉. 그렇죠. 다시 깊게 앉아보시고. 네. 그렇죠.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힘을 좀 덜 들이실 수 있어요. 네네. 좀 대신 편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힘을 조절하면서 앉으실 때 천천히 앉으면서 네. 허리를 충분히 이완하고 다리는 힘 주시고 그다음에 다리 힘으로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건 무릎에 긴장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무릎을 너무 꽉 자리를 이렇게 앉으실 때 꽉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릎 통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무릎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네네. 힘을 허벅지를 더 쓸 수 있게 돼요. 보통 무언가 잡으면 내가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피디님을 네. 이렇게 잡아주면 네. 한번 앉아보세요. 네. 이렇게 툭 매달릴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어깨부터 척추, 다리까지가 쭉 늘어나고 자꾸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오, 제일 편한데요, 이게? 네, 네네. 이게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제가 잡아준 것처럼 책상이든 뭔가 선반이든 뭐든 잡고 뭐 싱크대든 뭐든 잡고 네. 그냥 툭 앉아서 매달리시면 돼요. 쭉 오. 엉덩이 뒤로 쭉 빼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 다시 일어나시고. 네. 그럼 매달릴 때 다리 힘으로 매달리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다리 힘으로. 다리를 꾹. 그래서 손을 띄어도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정도. 오. 다시 일어나시고. 네.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를 강화시킬 때 네.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 반드시 허리를 이완시키면서 다리의 힘을 충분히 주셔라.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허리에 힘을 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게 네. 바로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플랭크 동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해서 네. 엉덩이에 힘을 딱 줘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네. 허리를 좀 세운 다음에 이렇게 네. 엉덩이에 힘을 딱 줘라. 엉덩이 힘을 꽉 주셨고 네. 그다음에 허리를 잘 세우시고 배에 네. 힘 주시고 네. 주먹도 꽉 주시고 네.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 한 30초? 30초? 그럼 굉장히 많이 버티시는데 아,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플랭크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요가 바로 그거예요.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 네. 허리를 피세요. 여기 딱 힘 뭔가 주고. 힘을 많이 쓰세요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플랭크 동작은 힘을 오히려 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자,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자, 먼저 네. 무릎 대고 팔꿈치 네. 대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네. 무릎 대고. 아, 무릎 대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 무릎 간격을 조금 더 떨어뜨려요. 네. 그다음에 팔꿈치도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손바닥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이게 좀 더 편한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엉덩이가 지금 높은 느낌이 드세요? 여기가 높은 느낌이 드세요? 엉덩이가 높은 것 자, 그럼 같은데요? 엉덩이하고 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어. 무릎을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뒤로. 아, 이렇게. 그렇죠. 몸은 가지 마시고. 네. 그렇죠. 그럼 어떠해요 지금? 좀 뭔가 평평한 느낌이 네네, 드시나요? 평평한 느낌이 자, 좀 이것만 드는데요. 했을 때 혹시 배 힘들어하는 거 느껴지세요? 네. 이미 이것만 해도 배 힘들어가죠? 네. 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세요. 자, 그럼 배에서 힘이 작동하는 게 느껴지세요? 네. 자, 플랭크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배 근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플랭크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힘을 제가 줘도 이렇게 버텨요. 그러니까 힘은 언제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은 네. 그 저항이 왔을 때 쓰는 겁니다. 나를 보호할 때. 지금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자세만 잘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세질 수 있습니다. 자, 와, 네네. 되게 간단하죠? 네.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근데 어때요? 이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또 네, 엄청나게 또. 근데 또 에너지가 이게 네, 근데 어디에 드는 주로 또 에너지가 보이세요? 배요. 네, 다른데 하나도 안 느껴지시죠? 네, 배에 엄청 힘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랭크는 우리가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코어인데 어떤 코어냐?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제근이라 하는 바깥에가 아니라 진짜 심부 쪽을 하는 거거든요. 심부는 바깥의 근육을 최대한 덜 쓸 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배에 확실히 정말 힘이 네네. 그러니까 무릎을 들어가고. 대고만 해도 이 정도의 강력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익숙해져야 무릎을 뗄 수 있어요. 아. 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네, 오로지 배에 중심을 이렇게 옮겨 놓으셔야 돼요. 배 쪽으로 중심을 옮겨 놓고
다리 간격을 왜 벌리냐면 다리의 네. 힘을 안 쓰려고. 우리가 다리를 모으면 기본적으로 다리 힘을 더 쓰게 돼 있어요. 아, 네, 뭉치면 힘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뭉치려고 하는 건 힘을 쓰겠다는 사인이에요. 아,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이제 다리 하나만 네. 이렇게 해서 펴보세요. 그러면 이 중심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떠 있는 느낌, 네. 잘 얹어진 느낌. 네. 자, 그럼 얘를 중심으로 이 다리도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반대편이랑. 그렇죠. 그럼 이때가 진짜 플랭크 완전체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덜덜덜덜덜 경운기가 된 느낌이 든 것처럼 뭔가 덜덜덜 떨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을 할 때마다 떨리고 바이브레이션이 막 느껴지고 진동이 느껴지고 파동이 느껴지고 막 그렇게 막 5만 가지 느낌이 다 들리죠. 그게 플랭크예요. 배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계속 호흡. 힘드시면 언제든지 너무 힘들어요. 자, 어떠세요? 와, 진짜 너무. 지금 배에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네네네. 너무 힘이 아주. 그러니까 보통 플랭크 잘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이렇게 시키면요, 네. 대부분 많이 못하세요. 와,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플랭크는. 아.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내 코어에 있는 진짜 이너 코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너 코어를 안쪽에 있는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와. 지금 되게 잘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너 코어로 활성화되면요, 우리가 손과 발을 뗄 수가 있어요. 한 발씩. 여기서 손이랑 발을 뗀다고요? 안 될 것 같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먼저 항상 요거부터 찾으시고 다리 네. 간격 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무릎을 하나씩 한번 펴보시고, 오케이. 그럼 코어가 딱 잡힌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띄워보세요. 하나만. 그렇죠. 이겁니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반대쪽도 살짝. 그렇죠. 이게 코어에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다리는 편안한 거예요. 그냥 얹어져 있다는 느낌. 자, 어떠세요? 되죠? 이게 되네요, 네, 됩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을 자연스럽게 얹어놓고 네. 허리의 힘은 자연스럽게 빼주고 그냥 하체의 힘으로만 내 몸을 지탱하는 연습, 잘 활성화시키는 거 연습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엎드려서 하는 운동,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네. 코어에 중심을 얹어놓고 어깨, 팔꿈치, 무릎 그냥 다 힘 빼고 편안하게 중심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배에서만 힘이 잘 가져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잘 되시면 다리 하나씩 펴서 몸 전체를 이렇게 띄울 수 있게.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만 안에 내재근들이 잘 작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이렇게 꽉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갔다는 건 이미 내가 힘을 과하게 쓰고 있는 있다. 거예요. 지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멈추셔라. 과감하게 멈추시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하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에 네네네. 관한 운동법을 배워봤는데요. 네. 플랭크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새로운 방법이고 네. 또 몸의 힘을 확실히 덜 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꼭 한번 네. 해보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피디님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빠르신데 혼자 하실 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자신의 몸을 관찰하시면서 다리의 힘이 어떻게, 중심이 어디에 얹어졌을 때가 가장 골고루 잘 힘이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앉았을 때, 내가 이만큼 앉았을 때, 이만큼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이때 중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조금 제가 이렇게 잡고 하시든 의자를 놓고 하시든 그렇게 해서 계속 찾아가는 연습,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서, 복잡한 거, 다양한 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단순한 거지만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결을 만드는 데 좀 시간을 보내시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한 발을 중심으로 축을 잡고 네. 반대발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한 발을. 네, 그 다음에 뒤로 쭉.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 코치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PT 짐인데요. 바로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소개를 드리고 사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발바닥과 종아리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마도 좀 비슷한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연을 제가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사는 말금님 사연입니다. 매일 걷기를 1시간 하는데 계속 종아리가 굳어지기만 하고 살도 잘 안 빠지고 또 늘 다리가 아파서 주물러서 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좀 댓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사는 박정혜님 사연입니다. 언제나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가 불편합니다. 조금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고 쉬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많이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고, 또 세 번째는 깁스버니님,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걷기가 불편합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골반이 틀어져서인지 무릎과 발이 조금만 걸어도 아픕니다. 바른 자세 걷기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바닥 통증이 심해진 이후로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주 사연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를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6개월 누워서 지냈어요. 헬스를 너무 좀 많이 근데 너무 오래 이제 누워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너무 또 많이 이제 걸어가지고 결정적인 거는 어그부츠를 제가 한번 신고서 1시간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통증이 오더라고요. 발은 이제 허리랑 다리 발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족저근막이 하면 스트레칭이 이제 최고 치료법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자세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부 구독자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어그부츠는 우리가 활동하는 신발이지 운동할 때 적합한 신발은 네네. 아니죠.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운동을 지도할 때 운동화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일단 신발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제 신발을 예를 들면 이렇게 평평한 게 좋아요. 아, 평평한 그렇죠. 신발. 평평한 신발이 네. 좋고, 이게 뭐 올라가 있거나 뒤가 떠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바닥에 딱 봤을 때 되게 평평하게 잘 안정돼 있다라는 느낌이 좋고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 높지 않으면 좋아요. 그 밑창이요? 밑창이 너무 두꺼우면 우리가 네. 이제 불안합니다. 우리가 힐 신으면 불안하니까 그거거든요. 네네네. 두텁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얇아도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높으면 이게 더 푹신하고 발이 편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발은 그건 계속 또 아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고 너무 창이 두껍지 않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화 네. 끈이 있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안정을 일으키는 데예요. 그래서 아치를 보셔도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앞쪽은 움직여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신발이 좋습니다. 유연한 이렇게 신발. 이렇게 잘 되는 신발. 그래서 앞쪽은 유연하고 뒤쪽은 뭔가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발목을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발가락을 중심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렇게 볼이 넓어야 됩니다. 앞에가 넓어야 된다고요? 예. 오, 이거는 진짜 새로운 내용인데요? 그 발이 네. 너무 이게 신발이 너무 폭이 좁으면 네. 이 발가락이 안에서 잘 못 놀아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하죠. 말씀을 그래서 너무 주셨습니다. 좁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너무 또 크면 안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발가락 양말 신으면 아저씨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발가락 양말이 좋은 양말이에요. 그런가요? 좀 분리가 그러니까 되니까. 발은 네. 분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질환이에요. 발은 서 있을 땐 평평해져 있다가 걸을 때는 이렇게 움푹 파여서 아치를 형성을 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는 발이 아치가 높아져 있는, 계속 높아져 있는 분들이 더 불안하고 더 안 좋아요. 발의 기능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고관절이나 이런
골반 중심, 허벅지나 이런 애들을 좀 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폭을 되게 좁게 건다든가 오래 서 있을 때 발가락 힘으로 서 있는다든가 그래서 이 코어라는 이 골반의 중심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이 떨어졌을 때 훨씬 더 쉽게 그런 종아리 통증이라든가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아, 그게 또 원인이 될 수 있군요. 네, 대퇴부라든가 엉덩이 근육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몇 가지 운동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그거를 하시고 나면 발바닥보다는 그쪽을 더 많이 쓰면서 발이 조금씩 더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바로 한번 운동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바로 한번 배워보시죠.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발바닥과 종아리 통증을 위한 운동법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과 종아리 통증은 주로 발을 많이 사용하시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동원했을 때 발바닥 긴장이 높아져서 종아리 쪽 긴장이 높아져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긴장을 조금 이완시키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이렇게 무릎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패드를 이용하셔서 네. 이렇게 다리를 하나는 무릎을 대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네. 이 발바닥 전체,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하시는 게 맨발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발목, 발가락, 뒤꿈치 이런 데를 계속 아킬레스건부터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무릎도 잘 구부러지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도 같이 늘어나면서 무릎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발의 기능도 전체적으로 그때 발가락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이거를 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게 익숙치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막 이러실 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뭐 자꾸 하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자꾸 하셔도 되니까 발의 기능을 최대한 이제 무릎하고 고관절의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한번 PD님이 네. 무릎을 꿇으시고 네. 그다음에 발을 앞으로 두시고 네.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그럼 약간 보폭이 PD님은 더 넓으셔도 될 것 아, 같아요. 네. 유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를 네. 같이 움직여 주시면서 자 이제는 발가락을 꺾어서 한번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그렇죠. 당겨 보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요람처럼 오. 네. 다 발 전체를 다 이용하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엄청 시원해요. 네네네. 그렇게. 네. 자, 한 발만 하면 좀 그러니까 반대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긴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푹신한 거 대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보폭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폭이 좀 짧아, 그럼 여기가 너무 당겨, 그러면 조금 짧게 하셔도 되고 네. 좀 불안해, 그럼 뭐 잡고 하세요. 아, 네. 그래서 발가락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같이.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감각으로도 네. 눈으로도 확인하시면서 무릎도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하시고 발목 관절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네. 첫 번째. 네. 너무 시원해요, 네. 이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네. 한번 일어날 때는 앞으로 일어나시고. 이렇게요? 그렇죠. 오. 뒤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런 아, 다음에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발을 디뎌 보세요. 그럼 발가락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디뎌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네. 시원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돼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뭘 잡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낮은 거를 갖다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발을 가까이 대시고 뒷발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발을 가까이 대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뒷발을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연히 앞도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종아리는 덜 쓰는 느낌이 들면서 허벅지를 많이 쓰고 발을 움직여주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발 바꿔서. 네. 그렇죠. 발 위치가 멀어지면 손이 너무 힘들어요. 손바닥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렇죠. 체중을 줄여주시면서 발의 기능하고 허벅지 기능하고 무릎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네. 아이, 시원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같이 풀어주시고. 다시 이제 일어나 보실게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어떠세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네. 뭔가 처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좀 올라가고. 네, 그렇게 잘 되시면 이제는 도구 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순환 운동 했을 때 해봤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 보시면 자, 한 발을 중심으로 축을 잡고 네. 반대발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한 발을. 네, 그 다음에 뒤로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발바닥이 네. 조금 짱짱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죠. 이쪽 발도 뭔가 탁 잡아진 느낌이 들고 네. 이때 중심이 엉덩이 고관절 쪽으로 오시는 느낌. 일어나시고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항상 앞으로 일어나시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가면 너무 많이 체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네네. 체중이 실려 있는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네. 반대발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뒤쪽 발 느껴주시고 네. 앞쪽 발 느껴주시되 발가락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허벅지 쪽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훨씬 아까보다 난이도가 높죠. 힘들어요. 왜냐면 네네. 체중이 그대로 실리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을 낮춰서 줄여줘서 조금 기능적으로 풀어주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네. 조금씩 손을 떼고 좀 더 체중을 이용해서 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씩 다리 근력이 좋아져요. 나중에 이렇게 딱 해서 섰을 때 네. 이렇게 딱 서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움직여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딱 버틸 수 있을 네, 정도로까지. 안정화시킬 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정화가 안 되니까 발이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발의 통증이 너무 강하게 아. 족저 쪽으로 힘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종아리를 원활하게 쓰신 상태에서 중요한 건 힘을 어디서 써야 되냐? 다 이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서 다 쓰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있어야 얘네들을 도와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 있을 때 발바닥으로 이렇게 꽉 하는 느낌이 아니라 발바닥을 잘 펼쳐서 내 이 코어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발에는 힘이 덜 들어가는 덜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발에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분들은 발을 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제일 알 거예요. 발이 너무 긴장이 높은지 발에 힘이 없는지. 그럼 발에 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발에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까치발을 들듯이 까치발을 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PD님이 한번 해보시면 네. 앞꿈치 힘으로 올려보세요. 그럼 종아리 힘이 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 앞꿈치 힘을 빡 주셨을 때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네. 뒤꿈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아리, 아킬레스건 쪽으로. 아. 그럼 어떠세요? 오. 네, 들어가요. 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앞꿈치에 힘을 꽉 발가락에 힘 줄 때와 아. 아킬레스건을 당기듯이 해서 뒤꿈치를 띄울 때와 쓰이는 아. 근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꿈치로 든다고 생각하면 앞에만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종아리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앞꿈치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힘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어올릴 때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종아리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아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디딜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종아리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발가락의 힘과 종아리 힘을 골고루. 그러니까 앞꿈치는 디뎌줄 때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끔 해서 나중에는 이 엉덩이 근육으로 이렇게 잡아지는 느낌, 허벅지 근육. 네네. 허벅지 근육이 내 몸을 띄우는 느낌이 드시는 게 좋고 그럴 때 코어가 자연스럽게 내 몸을 띄워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근육을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눌러서 막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내 몸이 잘 디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는 떠오르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여마시고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띄워보는 거예요. 가볍게 끌어올리듯이. 그럼 종아리가 긴장이 많이 세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도 결국 심부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곤함은 당연히 있어요. 근피로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활성화 정도, 이완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다. 이렇게. 민다. 이렇게. 민다. 아. 그렇지. 네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설명드리고 설명과 함께 운동법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걷기가 운동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네. 사실 다른 운동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걷기에도 좀 방법이 있다고요, 코치님. 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지만 솔직히 잘못된 형태로 많이 걷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오래 지속할수록 잘못된 방법일수록 훨씬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더 아마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걷기 운동이 최고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걷기는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동물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대인들한테 걷기라는 게 왜곡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걷기가 운동이 되려면 운동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추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걷기는 보폭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폭이요? 네, 우리가 걷기 할 때 그러면 보폭이 대부분 다 작게 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발의 기능으로 봤을 때, 다리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만 특정한 부위만 계속 쓰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 보폭을 늘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보폭을 늘린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을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게에 대한 자기 체중에 대한 중심입니다. 보통 걸을 때 막 이렇게 앞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너무 천천히 걸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네. 그래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잘 온전히 잘 갖고 걷는 분들이 많이 못 봐요, 제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폭이 일단 작아지면 중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저도 진짜 깔짝깔짝 걷는데 네, 이거부터 네, 네. 지금 잘못됐다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보폭이고 네. 두 번째는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면 발력이에요. 내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보폭을 작게 걸을 때보다 보폭을 크게 걸었을 때가 지면 발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면 발력이라는 건 결국 근육의 동원력을 높이자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면 발력이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다리 쪽으로 보내주는데 훨씬 더 많은 공급량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폐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면 발력이 잘 발생되지 않으면 심폐의 동원이 떨어지게 돼요. 아, 그렇게 또 그래서 이어지는군요. 오히려 힘들다는 느낌보다도 다리에서 피로도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의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좀 좋은 효과를, 심폐의 효과를 잘 일으키지 못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이요? 네, 좀 걷는 박자가 거에 있나요? 대한 리듬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신체 조건, 그 다음에 보폭,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중심,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리듬. 그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그 리듬을 뭘로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하냐면 호흡입니다. 아, 호흡. 네. 그래서 마지막이 이 호흡이 일종의 그 모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그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호흡을 일정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 패턴으로서 일정하게 산소 공급과 가스 배출을 하면서 피의 공급을 계속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전체적인 지휘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호흡까지 우리가 네, 좀 네. 걸으실 때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만 가지고 걸을 때 적용하신다면 누구나 운동이 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몸소 한번 배워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네, 그러면 올바르게 걷는 법, 걷기로 운동하는 법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걷기가 운동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 그 첫 번째가 보폭이에요. 네, 보폭. 보폭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짧게 트랙이긴 하지만 네. 걸어보시면 네. 한 네. 세네 걸음 네. 정도만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걷죠, 보통은,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천천히 걷진 않는데 네. 천천히 걷는다고 봤을 때 보폭은 네. 그 정도로 네네, 가거든요. 보폭만 보면 이렇게. 네. 근데 그 보폭을 우리가 좀 더 네. 과하게 운동이 크게 되려면 좀, 네. 일부러 내가 조금 더 과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걷기란 제가 보통 과하게 뭘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걷기만큼은 조금 더 약간 과하게 한번 보폭을 좀 더 일부러 더 이렇게 크게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하나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전체적으로 다. 근데 네. 이때 이 골반이 전체로 이렇게 더 이렇게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걸으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 불안해요 좀. 뭔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작게 걷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걷다 보면 이 안정성이 생겨요 조금씩 이 한 다리의 힘으로. 아, 그러니까 다리로 지지하는 힘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많이 못 걷는 거고. 네. 그래서 피디님께서 한번 다리를 네. 한번 일부러 네. 성큼성큼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네.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그럼 많이 생각보다 휘청휘청거리죠. 근데 약간 가우뚱하는 느낌이 네, 있는데. 그런 네. 느낌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심이었어요. 그럼 그 중심을 골반에다 딱 두시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중심을 골반에 두시고 둘, 셋, 네. 그러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오. 안정감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발가락, 발바닥, 그다음에 허벅지, 골반 전부 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연습해 보시면 그렇죠. 이게 보폭과 중심을 맞췄을 때 나타나는 오. 증상이거든요. 자,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면 발력. 지면 발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발이 앞으로 나갈 때 반대 발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아,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면 발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준 느낌으로 밀어주고. 해라. 네. 이게 밀어주고. 아, 자, 한번 해보세요. 어. 밀어주고 이렇게? 가고 밀어주고 이렇게? 가고 밀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제대로 하고 밀어줄 있나요? 때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오게 돼요. 아, 밀어줘서 발을 빨리 네.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렇게? 뻗어주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PD님은 밀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이 굽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지 않고 눌러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어요 이렇게 자꾸 눌러요. 그럼 이게 무릎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누르는 게 아니라 민다. 그럼 아. 보폭이 자연스럽게 커지죠. 아,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민다. 그렇죠. 민다. 이렇게. 이렇게. 민다. 이렇게. 민다. 아, 그렇죠. 아, 네네네. 밀어주는 힘으로 나가야 네. 돼요. 그게 동력입니다. 네. 걷기의 동력은 밀고 밀고 아. 밀고. 어, 이게 중심이 골반 중심이죠. 네. 그럼 보폭이죠. 보폭, 네. 골반 중심, 지면 발력. 아. 그게 세 가지 하시면 이렇게 해요. 네. 이 밀어주시니까 훨씬 좋은데요? 저절로 나가요. 네. 저절로 그냥. 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호흡이죠. 네. 리듬하고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은 뭐냐면 그거를 지금 좀 전에 리듬 잡은 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해보세요. 네. 1, 2, 3, 4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일정.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오, 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오. 근데 이게 제가 골반에다 지금 손에 댔죠. 네. 골반을 밀었을 때는요, 사람은 네. 나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나가게 하나, 돼 있어요. 둘, 네네네.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상체가 중심 있는 사람들. 네. 그럼 제가 여기 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네. 보세요. 오, 안 나가려고. 왜 안 나가려고 하냐면 네. 쏟아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여길 미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골반을 네. 하나, 밀어주면서 나가야 돼요. 둘, 셋, 네. 그래서 코어에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돼요. 주 동력은 코어예요. 상체는 얹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폭을 일정하게 하시고 중심은 골반에 두시고 지면 발력을 두시면서 그 힘을 동시에 둘, 셋, 넷, 리듬 네. 이걸 계속 일정하게 하나, 둘, 셋. 그걸 길게 걸으시면 그걸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셋, 보는 거예요. 넷. 그럼 거기서 이제 숨이 차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호흡으로 바꾸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일정하게 호흡 패턴을 만들어요.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체 근육을 다 이용해서 발바닥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종아리,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전체 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걷기 운동입니다. 아, 네.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호흡을 맞춰서 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걷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를 계속 걸으시면 이제 팔이 같이 작동을 해요. 하나, 아. 둘, 셋, 넷 이렇게. 아, 네네. 그래서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이렇게 아. 되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저도? 네, 그래서 하나, 하나, 둘. 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손과 발이 뭔가 같이 이상하네. 나 생각을 네. 하지 마시고 그냥 네. 하나, 둘,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네네네.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보통 생각을 하면 숨쉬기로 해요. 꼭 그냥 호흡 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상한 팔이 네, 이상하죠? 네. 그래서 팔이 이상할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접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이게 좀 네, 그냥 손을 가만히 갖고 계시고 네. 그냥 상체를 하나, 크게 둘, 그냥 셋. 그래,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긴장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네. 이게 혼자 하실 땐 괜찮은데 지금 막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그래서 멈춤 없이 계속 흐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네. 운동이 됩니다. 아니, 근데 힘들어요. 이것도 네. 지금 했는데 약간 숨이 차거든요? 네, 운동의 조건을 몇 가지 다룰 때 걷기 운동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보폭을 통해서 지면 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면 발력이 있는 것이 결국 보폭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지면 발력과 보폭만 생각하시면 또 중심이 깨져요. 그러니까 보폭과 지면 발력 사이에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힘에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정한 리듬으로 연속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심폐 운동은요. 연속성이 중요해요. 지금 쿵쿵 뛰어요, 아직도 심장이.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짧게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긴 한데 네네. 이걸 계속하면 그 네네. 연속성이 뻥뻥뻥뻥뻥 아. 그러니까 심박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호흡을 계속 가스 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산소 부채가 일어나지 않게. 산소 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산소 부채가 일어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호흡을 리듬 있게 해주셔서 하나 또 그러면 이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온전히 관찰하면서 계속 걸으시면서 일정한 속도 유지하시고 지면 발력 유지하시고 계속 걸으시다 보면 다리 전체가 뻐근해지실 거예요. 숨도 차고. 그럼 그때 좀 쉬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자기의 보폭, 그 다음에 자기의 중심, 그 다음에 지면 발력, 그리고 리듬을 계속 연결시켜서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다가 그 연속성의 호흡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일정한 리듬 있게. 그래서 그게 그 중에서 중심이 깨지든 보폭이 깨지든 호흡이 깨지든 깨졌다 하면 내가 지친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무리하시기보다는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운동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적정한 그 운동량을 계속 잘 지속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걷는 법, 걸으면서 운동하는 법 배워봤는데요. 진짜 평소에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요거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있으신 분들 저희 공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비욘디 구독, 좋아요